안녕하십니까, 캄보디아 프롬펜입니다. 우리네 인생이 늘 도전을 받고 그 도전에 응전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지만 세상이 우리네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코로나로 전 세계를 아작을 내더니 이제는 후폭풍으로 세계 경제가 심각한 불안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폭락이 시작되었고 저희도 물건을 팔기만 하면 적자라 매우 힘겹습니다. 이번 불황은 오래 갈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허리띠 단단히 조여매고 이 불황을 뱉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공사 현장은 일정대로 힘차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건물은 지하 1층에 지상 11층으로 지금 반을 넘겨 6층 골조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제가 간이 계단으로 공사 현장 7층까지 한번 올라가 봤는데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현장 근로자들은 하루 종일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들도 사람인지라 늘 안전이 걱정됩니다. 지난번 영상 16편에 제가 경찰에 끌려가 돈 주고 합의한 적이 있는데 그 옆집이 이번에 이 사건을 검찰에 저를 또 고소하였습니다. 프롬펜 지방검찰청에 불려가 담당 검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불기소해달라고 이야기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나라는 왜 이리 소송을 남발하는지, 그리고 또 상대가 외국인이라면 아주 신속하게 진행하는 이유가 한편으로 우습기도 합니다. 이유야 뻔하지만요. 일단 소송이 진행되면 이 나라는 1심만 하더라도 최소 1년은 기본이며 최종심까지 3년에서 5년 정도 걸립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시간이 말 그대로 돈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돈 주고 합의하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씩 정리되어 가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법원, 검찰, 경찰, 구청 모두 옆집들 편입니다. 저를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문제를 크게 키워 작품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 눈에 다 보입니다. 다음 주 7월 12일은 옆집과 땅 분쟁 재판이 다시 열립니다. 이번 공판에서도 결심 판결 내려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결심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판 당일 구청에서 또 오랍니다. 재판 중인데 왜 구청이 자꾸 나서서 옆집과 화해를 하라고 하는지, 제 의지는 이미 구청에 끝까지 간다라고 전달한 상황인데 끝없이 개입하려는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검주는 현재 캄보디아 경제 현실과 서민들의 힘겨운 삶을 한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지금 캄보디아는 코로나 2년을 거치면서 돈이 없습니다. 말라도 바짝 말랐습니다. 여기에 살고 계시는 교민들은 피부로 느끼며 살고 있으며 정부가 돈이 없다 보니 관청들은 자기 운영비를 마련하기에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길에서는 경찰들이 지나가는 자동차, 오토바이를 잡아 돈 뜯기에 현안이고, 관공서들은 시도 때도 없이 사업장들을 찾아와 잡상인들처럼 돈을 받아가고, 기업은 묻지마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죽을 지경에 있습니다. 지난번 방송분 엉터리 세금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회사도 매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는 난데없이 2017년 5년 전 세무조사를 다시 받으라고 합니다. 금년 3월에 작년 세무조사를 받아 벌금 4만 불 냈습니다. 그런데 5년 전 세무조사를 다시 받으라고 하니 정말 환장할 노릇이지요. 캄보디아는 연 성장률 7%를 10년 넘게 굳건히 유지해오다 코로나 2년으로 해외 투자가 중단되고 기업의 30%가 철수해버려 돈줄이 막힌 것 잘 알고 있지만 여기에서 남아서 장사하는 저희 같은 우리 교민들은 장사도 안 되는데 공무원들 돈 뜯는 것까지 방어해야 하니 정말 녹록치 않는 후진국에서의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성장을 멈춘 캄보디아의 경제는 2020년도에 마이너스 3% 성장률을 기록했고 작년에 약 2.2%로 반등하였으며 올해는 약 4.1%의 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캄보디아 예산을 보면 작년보다 7% 많은 80억 불, 약 하나로 10조 원이며 이에 따른 세금은 작년보다 20%나 늘어난 64억 불, 약 8조 원을 거둘 생각인데 이는 국민 총 생산액의 20%가 넘는 금액입니다.
이런 개도국에서 이 정도면 세수 하나는 거의 선진국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0년도 올해 1, 4분기에만 올해 세수 목표에 반인 4조 원을 거둬들였다고 합니다. 이에 훈센 총리는 어려운 시기에 캄보디아는 세수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해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며 더 많은 세수를 당부하자, 이에 중앙세무서는 훈센의 칭찬에 미친 듯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어 숨만 쉬고 있는 기업들을 더 조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시행을 2024년 2년 뒤로 다시 유예하기로 해 코로나로 해외 투자가 중단된 것에 대한 조속한 원상복귀하고자 하는 열정만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방송 11편 캄보디아의 아파트 위기편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캄보디아는 코로나로 인해 건설 및 부동산 투자가 이미 32% 감소하였으며 아파트 공급 과잉으로 가격 또한 폭락 중에 있습니다. 고층 콘도미니엄 프로젝트의 약 68%가 중단되어 있으며 이러한 중단 사태는 세계 불황의 시작으로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완공되어 있는 아파트 공급량은 2만 7천 채 정도이나 이 외에도 8천 채에서 약 1만 채는 미완의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의 공실률은 약 30%에서 50%까지 치솟은 상태이며 완공된 아파트의 두 채 중에 한 채는 현재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곳 부동산 회사 CBRE 캄보디아에서 발표한 프놈펜의 시내 범깽콩 지역의 고급 아파트 평균 판매 가격은 작년에 미터당 2,800불 정도였는데 지금은 15% 하락한 2,500불대로 떨어져 있으며 이마저도 구매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캄보디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력적인 임대 수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구매액의 6%에서 8%까지 달했던 연간 임대 아파트 수익률은 현재 5%까지 추락해 불경기 침체의 전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부터 시작된 주택담보대출은 전체 GDP의 약 15% 선으로 미화 42만 불에 이르르며 전년 대비 25% 증가한 상황입니다. 한 해 800만 명이나 방문하던 관광객 수는 작년의 경우 80%로 감소한 100만 명대로 주저앉아 나라 경제의 30%를 담당하던 관광 수입이 50억 불에서 8억 불로 줄어들어 이 정부로서는 돈 나올 구멍이 막아버리게 되는데 한몫을 하였습니다. 한때 캄보디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 수는 최대 400만 명까지 달했던 적도 있었으나 지금은 12만 명대로 97%나 감소하였습니다. 사라진 외국인들의 대부분은 중국인들입니다. 캄보디아는 부동산, 건설, 관광산업 모두 중국인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들이 하루속히 돌아와야 하는 절박함이 있으나 중국은 나홀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엎어진 캄보디아의 경제를 발로 밟고 있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에 의하면 캄보디아의 국가 빈곤율은 2007년도에 47.8%에서 10년이 지난 2018년도에 12.9%까지 떨어졌습니다. 다시 최근 들어 17.6%로 상승해 빈곤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으며 원래 경기 불안과 인플레가 계속 가속화된다면 25%까지 내년에는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캄보디아는 과거 10년 동안 1% 선언에서 실업률을 유지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실업률 또한 4.8%로 상승하였습니다. 캄보디아의 경제는 부동산 건설이 주도하고 관광과 섬유 봉제 산업이 따라오는 구조인데 섬유 봉제 산업의 경우 약 1,100개의 봉제 공장에서 80만 명의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었으나 코로나 후 이 산업 또한 10% 이상 감소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산업의 미래가 상당히 불투명한데 캄보디아의 의류 제품은 EU 시장에서 방글라데시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특혜 관세 수혜자로
EU 시장 전체 수입량의 18%를 차지하고 캄보디아에서는 어류 수출의 40%를 EU 시장에 수출하였습니다만 EU의 인권 제재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 미국, 중국 및 한국으로 판매 시장을 전환하고 있으나 매우 힘겨워 보입니다. 비록 캄보디아는 모든 문을 다시 활짝 열고 전 세계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다시 시작되는 세계 불황의 짙은 그림자는 돈 없고 가난한 이 캄보디아를 새로운 시험대에 올려놓아 버렸습니다.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작년도 캄보디아의 인당 구매력이 7,000불로서 국민 소득의 5배 정도 소비할 역량을 갖춘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장기적으로 캄보디아는 투자할 만한 충분한 여건과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선진국보다는 모험의 나라인 이 캄보디아에서 시작하는 것은 마치 에버랜드에 놀러가 롤러코스터를 처음 타는 짜릿하고 신나는 도전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어려울 때 도전하십시오. 그래야 성공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금주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캄보디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